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께서 부재정이시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 이렇게 네 가지 부서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 의원입니다. 국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안 하셨나 본데 목소리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무쪼록 정말 이게 피곤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필요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아동 돌보미 보호 체계 강화해서 우리 시설 수가 총 몇 개 전년보다 증가가 된 거죠? 우리 시설 수가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2개소? 네네. 3개 49개소에서 52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얼마 정도 더 이 부분에도 좀 증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시설 관련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작년에 660억에서 올해 690억으로 저희가 한 3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들었던 것보다 시설 수가 좀 증액이 그때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4-5개 증가한다고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보게 되면 그 일식에 8,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2,600여 명 정도 지원의 대상자인가요? 그럼 금액이 56억 정도 잡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n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큼 명당 이게 n분의 1이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한번. 이게 위원님, 네네. 약간 이제 지급 지원하는 네. 기준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지역아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아동이 있고요. 이제 연중 해가지고서 저녁은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이제 중식까지 포함해서 이식을 주고 그다음에 지드림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중식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드림 카드 아동 중에서 정말로 휴일에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아동인 경우에 휴일 급식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드림 카드 아동들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지원 안 하는데 그중에 꼭 필요한 아동은 책정을 해서 저희가 석식하고 조식도 지원해주기 방학 때문에 때나 뭐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수업할 때는 네. 그 지드림 카드 지원을 하는 거고 네.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책정하는 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봐도 우리가 확 들어올 수는 없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추진 실적에서 한번 보면 저는 요거에 대해서 보호 종료화 등 자립 지원 강화해서 14분을 갖다가 지원을 하시면 분당 어떻게 이게 1,000만 원씩 지원을 나가나 봐요? 이 자립지원금은 이제 1,500인데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제 퇴소하는 해에는 1,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명수하고 금액하고 따져보니까 그래서 밑에 또 1,500만 원 확대로 돼 있길래 그 적자금이 1,500만 원 확대라는 뜻은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작년부터 1,500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실적에 그렇게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시민 수요 반영가 먼저 번에는 이 타이틀이 이게 아니었고 뭐였었죠? 우리 평생학센터 예. 시민 수요 반영이 아니라 먼저 번에 뭐 아, 이게 뭐 언제나 배움 뭐 그로 타이틀이 올라왔었죠. 맞습니다. 이게 좀 그 저기를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언제나 배움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변함이 없고 예, 예. 타이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거나 그러면 이 타이틀은 계속해서 가도 상관이 예. 없을 겁니다. 계속 사업일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보고 때마다 이게 틀려지니까 예, 예. 저희들도 한 번에 이렇게 와닿아서 이해하는데 조금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서 또 들여다보게 되고 이 타이틀 문제는 조금 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서 실은 최고 인기 있는 수업이 어느 수업이에요, 과목이?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10시부터 이제 개강을 했는데 9시 반부터 좀 수강생들이 모이십니다. 그 제일 많은 데가 그 노래교실 한 모이시면 한 30분 정도 되고요. 두 번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제방, 제과.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예, 노래교실이요. 네? 노래교실이요. 노래교실. 예. 그 다음에 제빵. 그다음에 이제 요가하고 댄스요. 네, 그렇게 좀 순서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정도 좀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 예. 인원 제한이 좀 걸리거나 예산이 좀 지원이 좀 덜 돼서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아쉽으니까 예, 예. 우리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데이터를 보고 예. 일단은 시민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도 좀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목 선정하고 강사 선발을 할 때는 예, 예. 주로 이거 외부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수요 조사 같은 걸 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요. 예. 그 토대로 해서 이제 강사님들은 제가 이제 외부 기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평택대학교 교수나 국제대 교수님 모시고 또 그 세 분이 이제 그 강사님을 선정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좀 나머지 두 분들은 인근의 그 평생학습센터 센터장이나 그 관련 그 직원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 프로그램을 예, 예. 지도하시는 그런 시기반 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예, 예. 충분히 좀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그 강사은행 등록되신 분들이 한 28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뒷수식은 저희 그 지역 분들을 쓰시려고 하면 60% 이상을 저희 지역 분들을 좀 강사님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역에서 그런 또 이렇게 예, 예. 많은 인재들이 있으면 예, 예.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 방안이 너무 좋은 예. 것 같고요. 전년도에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이게 좀 우리 누계로 작년도에는 과목 수가 이제 그 분기별로 이제 네 번 해서 16개월을 했는데요. 네. 한 16회 했는데 예. 한 6,100명, 누계로도 한 6,1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6,100명.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 반영이 12억 정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 예. 6,000명 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은 더 받고 싶어하면 받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줄을 소지가 없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좀 제공해 주는 게 좀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걸 봐서 추경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반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좀 많아지겠네요. 많아질 그래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취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가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이게 취업을 목적으로 좀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취업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뭐 교육을 하는 사람,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보다도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예, 예. 이게 뭐 취업 창업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서 뭐 전문반 뭐 이렇게 뭐 일반반 이렇게 나눠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이 인프라 확충에서 우리 그 주제를 보면 그 시민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 도서관 확충이라고 있는데 우리 수혜 대상 확대라는 의미를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도서관 이용 평가를 해보면 시민들이 그 도서관 이용에 가장 중요하게 이용을 촉진한 요인이 뭐냐를 해봤을 때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을 때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도서관 오기 어려운 이제 시민들의 이제 서비스 수혜를 기회를 높이고 대상을 확대한다 그런 차원으로 예 잡았습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좀 이거 확대해서 이 부분도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작은 도서관을 통한 독서연계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부분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딱 들으면 대부분 뭐 좀 규모가 큰 거로 그러니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이 접근하고 시민이 이용하고 하기에는 작은 도서관 활용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 문제라든지 도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그 도서관들하고 지금 뭐 메인 도서관들하고 연계를 좀 강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사립 작은 도서관에게는 일단 운영 지원비라든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공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회사서 제도를 국비 100%로 활용을 해서 일단 그분들에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기회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하면 이제는 약간 쉼터 개념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혹한기나 이럴 때 책을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충분히 좀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 3, 4년 전부터 냉난방 기기 이제 지원 사업과 냉난방비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도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체계를 잘 구축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공유하고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최선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저희 이제 평택이 이제 유니세프 이제 아동 친화 도시로 이제 인증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에 또 아동의 웃음소리가 많아요. 저희 평택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도 추진 계획에 있어서 지금 연간 계획 수립을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거기 앞에 보시면 아동 친화 도시 거버넌스 기구 연간 계획 수립은 네네. 저희 시의 아동 친화 도시 거버넌스 기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그리고 아동 참여위원회, 그리고 아동 권리 옹호관 이렇게 3개의 기구가 있는데 네. 이 기구 여기 이제 기구들이 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1년에 뭐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아동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크숍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권리 홍보 계획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하고 아동 권리 옹호관은 언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아동 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의견을 반영한 뭐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수립해서 올해 1년 동안에 네네.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정책 사업들도 이제 발굴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질 텐데 이분들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이제 아동 친화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1년 지금처럼 어떤 그 1년에 대한 수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중장기적 그 연구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그 아래쪽에 네네. 평택시 아동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가 네, 작년 실태조사는 10월에 있어요. 네네. 그 이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게 저희 2월 말에 그 용역 보고에 이제 하고 이제 3월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추가로 별도 사업을 어떤 게 할 건지 그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그 4개년 전략 사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21년도에 선정을 해서 이제 11개 부서가 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4개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행 성과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네네.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거를 이렇게 성과 평가를 했고요.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이 지원이 된 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아동들은 그때그때 변화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발맞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보면 아동 친화 도시로서 공모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떤 몇 개의 좋은 공모 사업이 나왔었나요? 그래서 그것이 23년도에 혹시 또 반영된 게 있는지 실은 궁금은 한데 있으면 그거는 네, 저희가 친화도시 공모 사업을 매년 2,500만 원 예산을 이제 세워서 하고 네. 있는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6개 영역이 아동 친화도 6개 영역이라는 네네. 게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그 4개 사업밖에 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똑같이 이제 공모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이 사업을 이게 저희가 목표하는 거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네네.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홍보도 중요한데 이제 어떤 대안을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교육청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각 초등학교 이게 12세까지인가요 아동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의 나는 그렇죠. 아니 여기 아동 친화 도시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은 12세까지인가요 아니면은 10 아동은 18세까지 18세 미만이 그럼 이제, 아동입니다. 고등 중고등학교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동들이잖아요. 학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모를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아동들한테 체감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평택의 아동 친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할 때 그렇게 교육청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학교로 보내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어떤 것이 정책이 좋은 건지를 좀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다. 좀 참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저기 회장님. 저희 공모사업은 네, 이제 네. 학교에서 참여한다기보다는 네, 단체나 홍보, 네, 사회 그 단체나 기관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 아동 그 기관에서 네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좀 찾아보고 좀 네, 세밀하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교하고도 한번 네. 이제 의사소통 의견을 개진을 해서 관련한 단체가 있는지를 찾아봐서 저희가 잘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확대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기에서 이제 좋은 정책이 공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그 안중도서관과 이제 배다리 도서관 다 이제 그 같이 함께 이것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 평택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타 시군과 했을 때 그 장서량이 어떤가요? 뭐 표준인가요? 아니면 적나요? 아니면 많나요? 저희가 장서량은 좀 중간 정도 되고 그 건립 도서관 수는 이제 중상인데 그 도서관의 면적이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도 그 서가가 책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매년 제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가들이 포화 상태라 그 더 늘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완공이 되면 시민들 1인당 이제 도서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입을 하여도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면적 때문에 네. 그래서 해마다 이게 그 정리하고 바꾸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네네. 서가의 책을 더 이상 이렇게 꽂기가 어려워지는 네네. 상황에 이제 도달한 도서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제적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 보낸다거나 학교 도서관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도서관과 일반 도서관과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네. 좀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네.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네.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갔는데 그러한 어떤 책이 없더라. 이렇게 제가 제도권 밖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 정보 같은 것도 그러한 책들도 좀 구입을 해 놓으셨으면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7페이지에 보면 소외됨이 없는 이제 그 공감하는 그 시각 장애인을 점자 그 장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구분적으로 돼 있나요? 저희 그 도서관에는 그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어떤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네, 지금 배달이 비전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진짜 네네. 점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지산 초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원봉사단을 운영을 해서 점역 작업을 해서 네네, 얼마 있더라고요. 전에 네네네. 그 30권을 이제 예, 그러니까 기증을 기증하고, 해드렸고 네. 그쪽에서 다른 책 30권보다 네. 같은 책 10권을 점역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네네. 의견을 받고 올해는 저희가 도서를 조금 구입을 해서 네. 점역 작업을 해서 그쪽에 기증을 좀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걸로 논의를 끝냈습니다. 네, 그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어떤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되는 게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네. 그 장벽이 없는 그러한 도서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 굉장히 좋습니다. 네.
42페이지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에 이제 작은 마을 도서관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좀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실사도 네네네. 나가보고 네,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뭐 작은 도서관 사업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이제 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돌본 서비스라는 사업이 새로 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이제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네네네. 한다고 이제 신규로 이제 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잘하면 정말 그 마을에 네. 그 아이들이 함께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귀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네.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중 도서관에서 굉장히 보면은 그 감동을 주고 세밀한 그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업 정책에 대한 것도 발굴을 하셔서 해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다른 시간이면 이 시간이 이제 식곤증이 올 텐데 긴장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환기를 좀 잠깐 시켰습니다. 자, 편안하게 그냥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문구가 이제 작년부터 자주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연간계획 수립이 1월 이제 해서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 친화 공모 사업이 이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모가 이제 사업이 떴죠? 공모 사업이? 아직은 안 떴어요? 이번 달 중에 음. 공모 그 사업 계획 수립해가지고 네네. 공고 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2월 중에 이제 공고가 나고 대상자가 2월 말까지는 선정이 돼서 3월 말쯤에 이제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보조 사업 자부담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금 기준이 뭐 자부담 얼마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이 알아서 얼마를 네, 하겠다라고 네, 돼 네. 있는 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 친화 6개 영역별로 해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에서 공모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는 이 영역별로 해가지고 공고를 내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과 보호에서 한 기관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놀이와 여가 한 건, 그리고 교육 환경 한 건, 가정 환경에서 한 건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공모한 게 4개 기관밖에 공모를 안 해서 저희가 공고도 또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온 기간이 없어서 4개 기관에서 한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개로 이제 영역을 넓히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남았었고 생각대로 이게 공모가 안 됐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이 그 원래 취지에 맞게 공모를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제 의원님 그 영역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가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80여 개의 시군들이죠. 시군들이 있어서 거기 사업들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한 사업과 관련된 기관들 저희가 좀 알아봐서 그 기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이제 제일 처음 이제 홍보해서 시작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을 하는 경우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으니까 쓰시는 거는 이제 알아서 쓰시겠지만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6개 권역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은 좀 중복해서라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그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요즘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12세 아동 부분에 이제 저희들인데 저희 평택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안을 좀 뭐 회의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런 방송에서 나왔을 때만 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회의들이 조금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의는 저희가 이제 정보 연계 협의체라고 그래가지고요. 매월 그 경찰서 그 저기 담당 경사 한 분하고 교육청 직원,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장학사님,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한 분하고 저희 이제 아동보호 팀 직원들하고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학대인지 아닌지 결정도 하고 서로 이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런 이제 문제, 그러니까 타시곤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건지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보건소 장기 플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평택 시민이 우울 지수가 2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난방비다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가정의 스트레스로 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다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뒤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촘촘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뭐 하시는 일이 다양하고 둘러본다고 하도 분명히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이제 사건이나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저 보시자마자 엄청 많이 공부해 갖고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예.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는 게 가장 큰 사업이시죠? 예,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최종적으로 저기 그 건물 배치도 이런 부분을 좀 시민과의 대화할 때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대로 해서 당초에는 그 뒤쪽에 모산 근린공원 그렇죠. 쪽으로 할 거를 이 안쪽 그러니까 바로 앞 도로변 쪽으로 다 옮기는 거로 다 좀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 조금만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셨으면 예. 변경을 안 하셔도 되는 예. 부분인데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우선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민들이 또 많이 바라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행정의 편의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예. 수정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해서 좀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추진 계획에서 수강생 만족도 조사가 연 3회에서 4월, 8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교육 과목 선정 및 강사 선발은 9월에서 10월에 돼요. 그럼 12월에 만족도 조사한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의미가 이거를 반영을 해서 올해 잘 계획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수강생들의 의견을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올해 사업계획서에 12월로 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만한 건데 이거는 행정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조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세심하게 하셔서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그 다음 연도 교과목하고 강사를 선발하는데 이게 평가가 강사 평가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2월 달에 나온 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동삭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23년 3월에서 5월 이제 공공 건축 심의를 하고 설계 공모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심의가 이제 들어갈 단계죠. 아직은 안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건축 기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용역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돼서 심사 대응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4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5월에 이제 설계 공모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 중간 과정에 지역 주민들 공론장이 좀 있나요? 공청회가? 일단 설문을 한번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설계 공모 전에 시민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우리 평생학습 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장님이나 도서관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시설을 사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청회가 필요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 들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이 도서관에는 정말 잘 지어졌고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와져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공청회는 조금 지향하지 않습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영어 도서 읽기 확대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요구가 있었죠?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네네. 제안이 됐고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이제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교육센터하고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일부 같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산을 이미 태워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시는 데 있어서 그쪽은 우선 이런 수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업무 협조를 좀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쪽에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국립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서비스로 이제 쭉 해서 올리셨는데 요 부분은 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입니까? 초등 전학년이고요. 전학년. 네, 각 1개 간당 10명 내외로 해서 20여 명입니다. 20여 명이요. 네. 지금 4,4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저희들이 네. 이제 해드린 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웬만해서 설명을 부탁드리진 않는데 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네, 네. 같아서. 주 5일, 그러니까 일 5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네네. 돌봐주는 거고, 그 이제 주 2회에서 3회 정도 독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5시간 있는 동안 지금 저희가 올린 4,400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운영비. 5시간 함께 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네, 간식비가 조금 들어 있더라고요. 간식비가 여기는 많죠. 없어요? 많죠. 네. 간식비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얼마죠? 제가 보기에는 간식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예. 한 150만 원 정도, 아이들이 지금 10명 내외인 거고요. 10명 내면 전체가 60명인데 아니요, 10명. 10명, 전체가 네. 10명 네, 대상이. 네, 한 개 간당. 지금 재료비가 이제 5,000원씩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20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네, 그게 먼저 두 개가 네네네.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회씩 2개간 해가지고 200만 원을 재료비로 했는데 이 재료비는 올해 어떻게 쓰여집니까? 독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독서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스케치북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차력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가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감식비는 지금 이제 3,000원씩 10명 해서 이제 2개간 해가지고 이제 올리셨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네. 좀 간식의 질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과자나 이런 거를 뭐 되도록이면 안 먹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열량이나 칼로리 같은 걸 계산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뭐든지 한 가지는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먹는 게 즐겁든지 책 읽는 게 즐겁든지 그 두 개가 만족을 하면 아이들은 오거든요. 근데 네, 네. 책도 재미없는데 간식까지 맛이 없으면 안 올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 못 챙겨주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간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면 조금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도 그럼- 재밌게 하고 간식도 네. 맛있게 하겠습니다. 가끔 들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시민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제 뭐 독거노인 방문 및 그림책 배달 서비스에 이제 제가 치매에 대해서도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쭉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혼자 계시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화투를 많이 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네.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히어링이 될 수 있는 네. 듣기 뭐 옛날 이야기, 네. 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수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런 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림 퍼즐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책을 선택하실 분들은 책을 선택을 하시고 조금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시면 이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가 네네. 강의안을 만들 때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1년 동안 이제 우리 이제 상반기 예산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집행해 준 거에 만큼 꼼꼼히 잘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집행부 입장이 아닌 그 대상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많은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잘 좀 집행을 하셔서 시민들이 우울 지수가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서 한 저 4위나 5위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딱 몇 가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보호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런 미래,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아동 학대 현황을 보면은 그 사례 판단하고 조치 결과 사례 판단은
조금 사례적으로는 뭐 진짜 정말 조그만 미세한 것도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나요? 네, 위원님 그 자료 보시면은 신고 392건에서 네. 아동 학대로 판단,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를 이 사례가 아동 학대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례냐를 판단을 합니다. 저희 보담 저기 조사 공무원들이. 그래서 총 392건 중에 308건이 아동 학대로 이제 판단이 됐고 나머지 84건은 일반 사례로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 옆에 조치걸 결과를 보면 분리보호는 35명이에요. 네, 네. 이 분리보호 아동들은 어떻게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러니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정 위탁이라고 그래서 친척 집으로 위탁되는 경우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2월까지 현재 아동 학대는 2월 중순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걱정을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연중 학대 인원에 비해서 이제 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저기 그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고요. 그 저희 지금 뭐 새벽에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새벽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출동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학 기간인데 대체로 방학 기간에는 신고가 좀 덜했다가 이제 개학이 되면 3월 이후에 이제 또 신고가 급속하게 늘어난 부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신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아이들이 집에 있고 학교를 안 가니까 아마 묻힐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 때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평생학습센터 32페이지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희망 여성 구직을 하는 여성들이 그 평택시에 원하는 여성들이 많죠? 많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진단 상담에서 재취업이란 이분들이 한번 취업을 하면 보통 1년은 안 넘기죠? 보통 지금 1년을 넘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하시는 그럼 분들이. 재취업을 하면은 대부분 본인이 저는 A라는 재취업을 하다가 재취업을 또 그게 하면 7, 8개월 돼 갖고 이제는 여기서 좀 쉬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네. 이거와 전혀 상반되는 걸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요? 네. 그럼 그걸 다 소화하시는데 그 저희가 지금 그 여성 세일센터에서 이제 지금 추진된 사업들이 정부에서 이제 보조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제나 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기업체에다가 1년에 380만 원 1인당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체에다가 240만 원 주고 나머지는 그 사원한테 이제 드리게 되는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나름대로 그 보조 사업을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혜택을 받고 일자리 가시는 뭐 일자리를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에서 뭐 불이익이나 받고 이런 건 전혀 그런 없을 건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일자리 창출 이거 취업 알선을 통해서 하신 그렇죠. 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시고 취업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의 그 연수나 이거 저기 장기적인 거는 많이 지속되고 근데 있나요? 100% 만족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그렇죠. 그 기업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이제 우리 시의 관내 기업체가 과연 그렇게 좋은 업체들이 많느냐,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원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여기 그래서, 저기 회사는 예. 신청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자도 신청을 하고요. 사업장에서 신청을 예, 제가 하시면 이제 같이 알선을 그렇죠. 구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채용 계획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저희가 좀 구직자들 연결해 주는 거죠. 좀 이렇게 요새 경제도 어렵고 예, 예.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사정이 좀 악화되는 바람에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세심하게 좀 체크하셔갖고 일하시고 오랫동안 일하시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그분의 가정이 또 행복한 거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요청하신 사항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